수학도사 잼수학 39번째 시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학창시절에 정말 헷갈렸던 바로 그 질문. 아니, 왜 음수만 곱하면 부등호 방역이 확 뒤집히는 거지? 이 질문 속에 숨어있는 아주 깊고 필연적인 수학의 원리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할 여정은 크게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쓰는 숫자들이 어떻게 업그레이드되어 왔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엔 문제의 그 규칙이 눈앞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해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수학의 세계에서 어떤 깊은 의미를 갖는지 알아볼게요.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 물음표를 던졌던 바로 그 문제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네, 바로 이 질문입니다. 아니, 5가 2보다 큰 건 너무나 당연한데 왜 마이너스 부호 하나 붙였다고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지는 걸까요? 도대체 왜 마이너스 1을 곱하는 그 순간 마치 세상의 모든 규칙이 뒤집히는 것만 같을까요? 오늘 우리가 추적할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따라가 보죠. 바로 수체계의 업그레이드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우리가 쓰는 이 숫자 시스템이 애초에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놀랍게도 말이죠. 우리가 가장 먼저 배우는 이 자연수라는 시스템에는 사실 결함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버그 같은 거죠. 그리고 이 결함을 고쳐나가는 과정 속에 오늘 미스터리를 풀 첫 번째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첫 번째 결함입니다. 자연수의 세계에서는 3 빼기 5처럼 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빼는 계산이 불가능했어요. 답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고민 끝에 시스템을 확장합니다. 좋아, 그럼 음수랑 0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정수의 세계가 탄생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뺄셈 문제는 해결됐는데 오라? 이 정수 시스템도 아직 완벽하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번에는 나눗셈이 말썽이었어요. 3 나누기 6처럼 딱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계산을 정수만으로는 표현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학자들이 또다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합니다. 바로 분수, 그러니까 유리수라는 개념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쓰는 수체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버그를 수정하고 기능을 추가하며 업그레이드하는 소프트웨어처럼 수학적인 결함을 해결하고 더 강력한 도구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의도적으로 확장해온 일종의 발명품이라는 사실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 수체계는 확장된 발명품이다 라는 첫 번째 단서가 주어졌습니다. 이걸 가지고 두 번째 단계, 시각적 논리로 넘어가 보죠. 이제 그 문제의 규칙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요. x는 2보다 크다와 같은 부등식을요, 그냥 딱딱한 공식으로 보지 마시고요. 수직선이라는 하나의 지도 위에 표시된 영역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지도를 보면 딱 두 가지로 나뉘죠. 기준점이 되는 경계선, 여기서는 숫자 2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값들이 모여있는 넓은 영역. 부등식에는 바로 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드디어 핵심 질문입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1을 곱한다는 건 이 지도 위에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게 바로 미스터리의 심장부입니다. 이제 곧 놀라운 시각적 반전을 목격하시게 될 거예요. 음수를 곱하는 건요,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계산이 아닙니다. 이건 기하학적인 변환이에요. 바로 원점, 즉 0을 중심으로 모든 걸 반대편으로 확 뒤집어 버리는 거죠. 마치 거울에 비춘 것처럼요. 자, 바로 이 순간입니다. 보세요. 지도를 원점을 기준으로 완전히 뒤집었더니 어떻게 됐나요? 경계선이었던 2는 저 멀리 마이너스 2로 날아갔고요. 오른쪽에 있던 넓은 영역은 통째로 왼쪽으로 확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 뒤집힌 새로운 영역을 수학적으로 올바르게 표현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부등호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주는 것뿐입니다.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음수 곱하면 부등호 뒤집어. 이건 그냥 외우라고 만든 규칙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기하학적인 변환, 이 뒤집힘의 결과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던 거죠.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파트입니다. 시사점, 경계선과 영역. 우리가 방금 발견한 이 경계선과 영역이라는 개념. 이게 그냥 부등식 문제 풀 때만 쓰는 걸까요?
천만에요. 이게 수학 전반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경계선은 말 그대로 기준이 되는 등호 지점, 그리고 영역은 그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수들의 집합을 의미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개념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곳에 쓰입니다. 최적의 값을 찾아내는 최적화 문제부터 시작해서 미적분학의 극한,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조건문, 심지어 공학이나 경제학에서 어떤 제약 조건을 설정할 때도 이 경계와 영역의 개념이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가 되어주는 거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이 모든 여정을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단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음수를 곱하면 부등호를 뒤집어라. 라는 이 규칙은 누군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는 것. 오히려 제대로 작동하는 일관성 있는 수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반드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지극히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에 우리가 함께 풀어볼 아주 흥미로운 퍼즐을 살짝 보여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같다와 순서라는 수학의 가장 기본적인 약속, 이 공리가 무너져 내리는 그 아찔한 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흥미진진한 수학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